예, 자, 지금 우리가 플루이드 스태틱스 하고 있고요. 플루이드 스태틱스에서도 저희가 등방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이 스태틱 플루이드 스태틱스에서 등방성이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봤었죠. 가령 이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력학적인 지식이 실제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음을 확인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트레스 텐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텐서를 어떻게 기술하는지 한번 보죠. 자, 요 페이지부터 이제 스트레스 텐서 컨시더레이션에 대해서 기술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텐서니까 자, 우리가 약속한 대로 밑에 발을 두 개를 대거나 혹은 서브스크립트를 이렇게 두 개로 쓰기로 했죠. 그러면 얘를 매트릭스로 쓸 수 있어요. 자, 매트릭스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X방향의 면에 작용하는 X방향의 힘, X면에 작용하는 Y방향의 힘, X면에 작용하는 G방향의 힘, Y면에 작용하는 X방향의 힘, Y면에 작용하는 Y방향의 힘, Y면에 작용하는 G방향의 힘, G면에 작용하는 X방향의 힘, G면에 작용하는 Y방향의 힘, G면에 작용하는 G방향의 힘. 그래서 노멀 스탯은 시그마로 표현을 했고, 쉐어는 타우로 표현했죠. 우리가 늘 하듯이 매트릭스뿐만 아니라 얘를 풀어서도 쓸 수 있죠. 방향을 두 개를 고려해 주는 거죠. 이때는 이런 식으로요. 그죠? 해서 쭉 쓰시면 돼요. 이거 다 전개는 하지 않을게요. 제가 마지막 부분만. I가 아니죠, 여기. I죠. 제가 왜 이러죠? 예, 그쵸. 아유. 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텐서를 스트레스 텐서를 기술하는 법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스태틱 플루이드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스태틱에 대해서는 스태틱 플루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지난 시간에. 이때는 반드시 쉐어의 파트는 모두 0이어야 된다 하여 여기 밑에 기술해 보면 노멀 스트레스에 대한 파트만 살아남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얘를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 했을 때 우리가 요거를 통상 유닛 텐서라고 부릅니다. 얘를 이렇게 쓸게요. 이게
그 노테이션은 사실 텍스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냥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스태틱 플루이드에서의 스트레스 텐서는 심플리파이 되죠. 노멀 스트레스의 유닛 텐서 이렇게 곱해준 꼴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몇 가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관계식들을 살펴보면서 물리적 함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관계식 첫 번째, 스트레스 텐서는 시메트릭하다. 스트레스 텐서는 시메트릭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자, 스트레스 텐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조금 지겨우실 수 있는데요. 노트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쓰세요. 저는 한 20년째 쓰고 있으니까 지겨워도 그냥 쓰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그 스트레스 텐션 시메트릭하다는 거는 요 파트와 요 파트, 요 파트와 요 파트가, 그리고 요 파트와 요 파트, 그러니까 서브스크립트가 그냥 반대되는 것들끼리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된다는 물리 법칙을 얘기하는 꼴이에요. 얘기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널빤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를 이쪽으로 매치나 이쪽으로 매치나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돼야 된다는 거니까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 클락와이즈 안티 클락와이즈로 돌리는 게 무슨 거를 뭐를 의미하냐면 요거를 의미해요. 네. 이게 왜 그럴까? 한번 그 코디네이션을 그려서 따져보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고 우리가 늘 그리는 것처럼 컨트롤 볼륨 플루이드의 바디를 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자 이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x로 줄까요? 이렇게 힘을 준다고 치죠. y면에 적용한 x방향의 힘. 그러니까 얘를 굳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의 서브스크립트가 바뀌진 방향이라면 타우의 x, y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x면에 작용하는 y 방향의 힘, 요 녀석은 y면에 작용하는 x 방향의 힘. 그러니까 얘를 사실 그 벡터로 조금 표현을 하면 x가 되고 xy가 되죠. 네. 즉
요걸 기점으로 해서 요렇게 돌리느냐 요렇게 돌리느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탑에서 만약에 본다고 치면은 요렇게 돌리고 요 녀석은 요렇게 돌리는 게 되겠네요. 그죠? 스태틱 플루이드이기 때문에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이 돼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가 역방향으로 결국 역방향으로 돌리는 두 개의 방향이 서로 같아서 캔슬아웃 돼야지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을 같이 고려해주면 되는데, 뉴턴의 운동 법칙을 고려해주면, 뉴턴의 운동 법칙은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고, 이거를 시간으로 미분해 준 건데, 예를 들어서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이 된다. 모멘텀이 보존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게 빵인 건데, 그러면은 이게 일정하다는 뜻이죠. 매스 컨저베이션에 있어 이게 바뀔 리가 없으니까 요게 일정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 마찬가지로 컨트롤 볼륨이 이렇게 있다면 요거를 이쪽 면에 가져와서 보면 x, y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각각의 랭스를 뭐 얘 L2라고 하고 얘 L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어떤 꼴이 될까? 자, 1, 2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서 요렇게 돌리는 거죠. 그리고 2, 1은 2, 1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네요. L1, L2, T21은 L1, L2, T12 해서 이런 결론이 다 다르네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텐서는 항상 시메트릭 해야 되고 이거는 앵귤러 모멘텀을 보존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텐서 관점에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앵귤러 모멘텀에서 모멘텀이 없다, 힘이 없는 거, 그러니까 뉴턴의 방정식을 통해서도 이렇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이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관계식이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트레스 텐서의 트레이스는 어느 방향에서나 같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때 트레이스는 뭘까? 자, 우리는 이번 학기에 트레이스 정의부터 볼게요. 트레이스를 이렇게 쓸게요. 예. 그리고 얘는 텐서를 트레이스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노멀 스트레스를 이렇게 다 더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플루이드가 아이소트로픽하다는 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함의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보죠. 자, 지금 이렇게 회색의 코디네이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늘 쓰는 코디네이트인데 1이라고 치고 뭐 여기 x, y, g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임의의 벡터를 설정을 할게요. 임의의 벡터 v를 한번 설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v 벡터를 기술하는 거를 자주 배웠죠. 자주 했죠. 지겹지만 뭐 얘를 그리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좌표 원에 대한 코디네이트 원에 대한 건데 예를 들어서 벡터를 그냥 우리가 보고 싶은 벡터를 이렇게 고정해 놓고 코디네이트를 그냥 바꿀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코디네이트 쓴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 하듯이 뭐 여기가 i, j, k 방향이고 이거의 상대적인 벡터의 방향을 이렇게 기술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트를 다른 거를 설정해 보자고요. 임의로 해서 얘를 두 번째 코디네이트라고 하고 얘의 방향을 프라임을 붙여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똑같은 V라도 똑같은 V예요. 얘는 같은 겁니다. 똑같은 V라도 우리가 기술을 조금 다르게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얘는 근데 코디네이트이 바뀌더라도 사실 V라는 요 녀석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냥 코디네이트만 바뀔 뿐.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V라는 거를 방향을 나타낼 때 V라는 방향을 나타낼 때 이게 코디네이트에 의한 상대적인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1이 됐던 2가 됐던 V는 항상 가리키는 것은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 센서가 있으면 지겹지만 또 한번 쓸게요. 제가 혹시 막 쓰다가 틀리는 곳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스트레스 센서가 있으면 코디네이트에 따라서
다르게 기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체는 등방성을 갖기 때문에 요 트레이스가 같다.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얘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코디네이트이 달라져도 노멀 스트레스 합은 항상 같아요. 왜냐면 컨트롤 볼륨이 여기 있으면 모든 방향으로 아이소트로픽하게 노멀 스트레스가 가해지죠. 이게 코디네이트이 바뀐다고 이 노멀 스트레스의 전체 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가령 코디네이트에 따라서 이거의 숫자 자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메리컬 밸류는 다를 수 있겠죠. 코디네이트에 따라서. 뭐 항상 이제 컨트롤 볼륨을 원점으로 잡지 않는 뭐 코디네이트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스트레스 센서의 트레이스는 어느 방향에서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등방성을 갖기 때문에 노멀 스트레스는 모든 방향으로 같이 작용을 하는데 옴니 디렉셔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합은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트레이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를 다음 페이지에 또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물리적 임플리케이션은 물리적 의미는 유체가 흐르지 않으면 노멀 스트레스 모두 같다는 거죠. 흐르지 않으면 모든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관계식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유체가 흐르지 않으면 즉 스태틱 플루이드에서 노멀 스트레스가 모두 같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 스태틱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벌크 스트레스를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벌크 스트레스라는 걸 기술할 수 있는데 얘가 뭔지 한번 보죠. 자, 압력 프레셔는 엄니 디렉션을 하기 때문에 굳이 방향을 고려해주지 않아도 돼서 스칼라로 쓰기도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방향을 뜻하는 거니까 얘는 스태틱 플루이드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스트레스 텐서를 이렇게 모든 방향에 해당되는 이 노멀 스트레스 텐서로 앞에서 기술하는 걸 배웠죠. 그래서 이 벌크 스트레스를 정의를 해보면 벌크 스트레스는 위에다가 바를 댈게요. 얘는 트레이스를 평균한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건 당연하게 앞서 본 것처럼
요렇죠. 그리고 앞서서 본 것처럼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였어요? 좌표에 무관하다. 코디네이트에 무관하다. 스태틱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체가 흐르면 예를 들어서 T0에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의 특정 노멀 스트레스를 정의할 수 있고 모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는 이렇죠. 따라서 우리는 좌표에 무관하다. omnidirectional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프레셔는 다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벌크 스트레스 여기다. 이게 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예요. 흐르지 않기 때문에 omnidirectional 하고 따라서 프레셔를 벌크 스트레스로 기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이제 흐르는 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요 값이 바뀌는 거죠. 무빙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벌크 스트레스로 압력 기술이 어렵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플루이드 스태틱스의 등방성에 대한 마지막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넷 포스가 파생이 되는데 포스가 파생이 되는 거는 포텐셜의 차이 혹은 프레셔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뭔지 한번 봅시다. 요거는 그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이 생기는 거는 생겨서 이제 포스가 파생이 되는 요거는 사실 무빙과 스태틱 플루이드 둘 다 적용이 돼요.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압력은 노멀 스트레스와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몇 번씩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모델 디스크립션을 먼저 해볼까요? 이렇게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코디네이트 좌표계를 통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여기가 델타 X 여기가 델타 Y 여기가 델타 G가 되겠네요. 여기 제가 오른쪽에 써놓은 것처럼 Y 방향으로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경우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포스가 파생되는 걸 보죠. 그 얘기인즉슨 Y 방향인 요 축으로 프레셔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 Y가 0인 요 지점 프레셔를 PY라고 하고 요 지점에서의 프레셔를 이렇게 써보죠. 그럼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방향에 따라서 프레셔가 달라진다는 뜻이니까
얘에 대한 기술은 간단하죠. 그냥 특정 방향에서 거리가 바뀜에 따라서 프레셔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넷 폴스, 그러니까 프레셔의 차이가 생김으로써 파생이 되는 포스 기술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포스 기술은 x, y, g 방향으로 각각을 생각을 해주면 돼요. x 방향으로 먼저 볼게요. 포스니까 x 방향으로 프레셔가 바뀜에 따라서 파생이 되는 포스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X방향으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생겨서 파생이 되는 넷폴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쓸 수 있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X방향으로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은 없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유도됐는지 잠깐 살펴보기 위해서 요거를 무한히 쪼갤 수가 있죠. 미분을 할 수 있죠. 이거 혹시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요거? 그리고 테일러 익스펜전 하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돼서 퍼스트 오더, 세컨 오더 이렇게 쭉 가죠. 근데 이거는 작아서 보통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요 상태에서 포스니까 fx는 px에서의 요 프레셔에다가 면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x 방향이니까 면은 델타 y의 델타 g가 되겠죠. 여기에 1차 항, 그죠? 여기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뭐만 남아요? 요것만 남죠. 여기 델타 x 빠졌네요. 그죠? 이렇게 돼요. 물론 이쪽 방향으로는 힘이 없어서 빵이 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면 얘도 테일러 익스펜전을 해서 y 방향으로의 포스를 이렇게 할 수 있고 g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X나 지금 G 방향으로의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풀 디스크립션을 위해서 일단 이렇게 쓴 건데, 그러면 힘을 네포스 기술을 하면 파생이 되는 포스는 일단은 X 방향, Y 방향, G 방향, 그죠? 그리고 이거는 각각 앞선 페이지에서 fx, fy, fg를 구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그레디언트 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전공에 따라서 혹시 이제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 있죠. 요거 오퍼레이터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인데 밑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쓰는데 I예요. 악필이죠. 제가 좀 근데 뭐 이게 물리적으로 가리키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X, Y, G 방향으로 특정 물리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거죠. X, Y, G 방향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텐서 같은 경우에 이 스트레스가 X, Y, G 방향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요거가 새롭게 보이죠. 그러니까 프레셔가 X, Y, G 방향으로 어떻게 바뀌는지가 요 그레디언트 P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얘는 이제 컨트롤 볼륨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거니까 여기에다 델타 X, 델타 Y, 델타 G의 컨트롤 볼륨을 곱해주면 단위 부피당 포스인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 볼륨을 결국은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단위 부피당 포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조금 제가 잘못 쓰긴 했는데 요거가 그리고 단위 부피를 곱해주면은 특정 우리가 고려하는 컨트롤 볼륨에서의 프레셔가 어떻게 파생되는지를 보는 거죠. 단위 부피당 포스는 그냥 이렇게 써요.
예. 그러니까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이게 이거죠. 단위 부피당 포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컨트롤 볼륨에서 우리가 항상 이제 뭐 스태틱 플루이드를 만약에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프레셔라고 했죠. 근데 이 방향으로 들어오는 특정 방향으로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포스가 더 많이 걸리게 되면 디스트리뷰션이 생기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포스가 파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레셔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조금 바뀌는 거죠. 바뀐다기보다는 어떤 뷰 하나가 더 더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파이널리 우리가 이제 스태틱 플루이드에 대해 기본 법칙을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온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컨트롤 볼륨이 있고, 여기에 이제 파생되는 포스 등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기본 역학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때 우리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스태틱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 모든 타워가 제로였죠. 그 얘기인즉슨 우리는 노멀 포스만 고려할 거예요. 네, 노멀 포스는 즉 뭐예요? 프레셔만 고려하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이 생겨서 포스가 파생을 하면 그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은 간단하게 이렇게 고려하면 되죠. 그레디언트를 써서. 그러면 요 F텀이, 요 포스는 결국 요 프레셔만, 스태틱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구상에 있는 한 항상 중력을 받으니까 그 바디 포스. 자, 우리 요거 단위 부피당이죠. 단위 부피당 포스니까 얘도 단위 부피당 포스를 고려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디 포스는 결국 중력과 속도 g에다 k를 하죠. 따라서 요게 포스의 전부예요. 이거는 MA죠. 근데 지금 단위 부피당이니까 그냥 로우 덴시티를 써도 되죠. 예. 그래서 얘를 요대로 쓰기도 하는데, 통상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요런 폼으로도 많이 써요. 는 로우 엑셀러레이션 해서 이렇게. 이게 플루이드의 어떤 물성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우리가 이거를 일전에 이런 이퀘이션을 뭐라고 배웠냐면 constitutive
이퀘이션 요렇게 불렀습니다. 예. 근데 요 폼은 사실 여전히 둘 다 적용이 가능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F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다. 그러니까 무빙 저기 스태틱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때 A를 0으로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스태틱 플루이드 같은 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엑셀레이션이 0이죠. 그러면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 각 방향으로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매트릭스로 써보면 X방향, Y방향으로 변하는 거, G방향으로 변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매칭이 되는 게 X, Y 성분 없고 G 성분만 이렇게 있죠. 예. 그러면 이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 X방향으로 프레셔 변화는 없다. 그리고 Y방향으로도 프레셔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G 방향으로만 프레셔 변화가 있는데 이게 요렇다는 거죠. 마이너스 로지 0보다 작다. 그래도 얘를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뭐 요거를 1로 보내고 얘는 1로 보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해볼까요? 좌변은 프레셔로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되죠. 우변은 거리로 인테그레이션 하면 되죠. 즉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K 방향이죠. 이렇게 여기 G 방향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더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적이 되는 프레셔가 더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추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강의 이어가겠습니다.